안녕하세유. 권미란입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그리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경기와 실적.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소재들의 동어 반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루하루 이 소재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 소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그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간밤에는 미국 증시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추가로 2.8%나 상승했다는 점과 또 그리스가 채권단과 뭔가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또 오바마 대통령의 그리스 관련 발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미국 증시가 1%대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디커플링 되고 있죠. 각국이 다 지금 따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유가와 그리스라는 호재가 우리 증시를 과연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실적과 수급, 실적의 어떤 가시성을 좀 보자, 가시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또 수급 차원에서는 연기금이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보고 있다라는 전략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수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크게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나란히 출발했지만 약간은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간밤에 이 미증시 강세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우리 증시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다소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1948.72포인트, 0.2% 정도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5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음봉 캔들의 길이가 비교적 깁니다.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 밑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전일 정가보다 조금 높게 출발이 됐습니다. 1960선을 딱 터치하면서 시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밀려나면서 현재는 1950선도 다소 내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오늘장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매도 물량을 보시면은 177억 원으로 기록됩니다. 개인 쪽도 현재 팔고 있기는 있는데요. 조금씩 매도 폭이 줄고 있죠. 현재는 35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삽니다.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오늘장 힘을 발휘해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는 200억 원 약간 넘는 물량으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오늘도 상승과 하락 업종 반반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락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업종이 통신 쪽입니다. 1.5%가량 밀려나고 있는데요. 어제도 통신 3사가 밀려났었죠. 특히나 LG U+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쪽 1% 이상의 하락 흐름입니다. 역시나 국제 유가 간밤에도 이 3% 가까이 WTI가 오르는 흐름 나타내면서 이 물류주들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고요. 운수 창고 업종 좋지가 못합니다. 운송 장비도 오늘장 1%대 밀려납니다. 조선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쪽 1월 달에 이 판매도 역시나 부진했답니다. 현대차 3인방이 크게 밀려나면서 현재 운송 장비 업종 지수 내리 누르고 있고요. 이어서 건설과 증권도 그동안에는 가겠는데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는 상승 업종 오르기는 오르는데요. 탄력은 약간은 2% 부족한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은행 업종 1%대 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해당되는 종목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업종이죠. 이어서 기계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0.5%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금융, 전기전자 순으로 뒤를 잇고 있기는 한데 상승폭은 0.3% 미만으로 다소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지수나 업종보다는 이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재료 위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시장의 핵심 이슈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에 WTI 2.8% 상승하면서 이제 배럴당 50달러 회복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인데요. 국내 정유 화학 조선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에 물류주,
항공주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정유주 3사 보겠습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이 S-오일입니다.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조선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장은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탄력 좋네요.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상승폭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상당히 좀 차별화된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이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도 플러스권 내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항공주들 체크하겠습니다. 항공주 5종목 모두 다 마이너스권 내 흐름이고요. 아시아나항공 낙폭 가장 깊습니다. 4%대 약세 흐름 띄면서 현재는 8,070원대 현재가 구성되어 있고요. AK홀딩스, TWA홀딩스 3%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주는요, 아마 이 미증시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간밤에 이 뉴욕 증시에서는요, 퍼스트솔라, 솔라시티와 같은 대형 태양광 업체들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퍼스트솔라 7%대, 솔라시티가 8%대 급등을 했는데 그 재료는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요, 올해 태양광 전력 생산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43%나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훈풍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OCI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 현재 5%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4.67% 상승 85,100원 현재가입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도 이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태양광주들 힘을 낸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실적입니다. 오늘도 실적의 영향권 내에 여전히 국내 증시 놓여 있고요. 특히나 이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 보시면은요. 우선은 이 종목, 흐름 좋은 종목 세 종목입니다. XINC, 한국철강, 녹십자입니다. 그러면은 좀 뉴스 위주로 체크를 해볼까요? XINC는 어느 정도 좋았을까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0%나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한국철강입니다. 이 종목은 또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년 대비 한 800% 정도 좀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828% 급증이고요. 녹십자 보시면은 증권가에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하나대투증권,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 신한금융투자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레포트를 내놓고요. 목표가 상향 조정도 잇따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녹십자 과연 어떤 내용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녹십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눈에 띄었는데요. 하나투어는 갭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인상적인 움직임을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녹십자,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NH투자증권입니다. 2014년 실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반영됐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면서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지난해 매출액 9.8%, 영업이익 23.1%, 순이익 22%,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계절 독감과 수두 백신 등 수출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계절 독감 백신과 인도네시아 혈액 플랜트 수출 계약 같은 것들,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또 올해 2분기 IVIG 미국 허가 신청을 내서 내년 4분기쯤에 미국 FDA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녹십자의 PER 밴드입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PER 19.7배 수준이고 목표 PER 27.1배까지 오를 것이라면서 제약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SK증권. 목표 주가를 따로 상향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장 기대 품목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16만 1,000원,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혈액제제, 백신 수출에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정상 궤도로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림 보시죠. 실적 추이와 전망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수두 백신 수출 계약이 대폭 증가하고 남반구 독감 백신의 수출 계약이 늘면서 연간 백신 수출이 약 40%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TRC 부문의 매출액 제외 부분 500억 원의 매출액이 줄어드는 변수를 커버할 거라고 하고요. 그 밖에 성장 품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주목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국내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헌터 증후군의 치료제도 급성장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혈액제제 공장을 전 세계적으로 구축해서 2017년 이후 성장 비전이 특히 좋다고 밝혔는데요.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권인 것은 국내 독감 백신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는 과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해외 수출 증가세와 헌터라제, IVIG 등 글로벌 임상, 여러 가지 활발한 신약 개발 등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나간다면서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오늘 나온 하나대투증권의 분석입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좀 크게 불렀어요. 20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대되는 2015년 포인트 보시죠. 올해 수출 포텐셜이 폭발한다,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림 보겠습니다. 녹십자의 수출 금액 추이입니다. 올해는 연간 400억에 달하는 WTO로 납품할 수두 백신 물량과 역시 WHO향 독감 백신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 백신만 해도 전년 대비 100%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상위 제약사 중 가장 뚜렷한 수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내년 공장 증설 이후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제품의 진입 장벽을 고려했을 때 업종 대비 멀티플을 적용할 필요 있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본업 가치에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녹십자 MS 가치 30% 할인 적용해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백신 부분의 수출 성장성 40%로 보는가 하면 또 100% 성장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제약사라는 측면과 공장 증설 부분,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14만 1,000원에서 움직입니다. 시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네, 지금까지 실적이 덕을 본 종목들을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실적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군부터 좀 공개를 하면은요. 모다정보통신, 파티게임즈, CJ 오쇼핑, 인디에프와 대연, S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인디에프나 대연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 의류 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죠. 과연 어느 정도로 좋지가 않았을까요?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먼저 모다정보통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모다정보통신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 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됐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이어서 게임주 가운데 파티게임즈입니다. 파티게임즈 지난해 영업이익이 3억 원밖에 안 됐대요. 전년 대비 96%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죠. 이에 따라서 주가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CJ 오쇼핑 볼까요? 이 종목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좀 레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부담, 부진, 부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 좋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도 잇따르면서 오늘 주가 흐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모다정보통신 8%대 하락, 파티게임즈 6%대, CJ오쇼핑 4%대 밀려나고 있고요. 인디에프도 낙폭이 깊습니다. 10%대 하락, 나머지 종목군들도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 장에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나란히 50위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인데요. 역시나 그 핵심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주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어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나투어의 이 4분기 호실적 발표에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1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8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 하나투어 3%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모두투어까지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봉 상황 보시면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올랐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고점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신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실적이 아니라 또 다른 개별 재료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호텔신라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면세점에 대한 추가 허용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세점으로 인해서 주가가 발목을 잡았다면 결자 해지, 이제 면세점 측면에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세계 1위의 기내면세점 디패스 인수를 추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장 3.94%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좀 조정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해서 좀 밀려나고 있고요. 590선에서는 약간은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수 보겠습니다. 588.38포인트, 0.32%의 조정입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보시면은요. 시작은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폭 내주고 590선을 내준 이후에 하락 전환입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내 놓여있는 모습이죠.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62억 원, 기관 쪽에서 118억 원 물량 출하하고 있고요. 현재 비슷한 폭으로 매도가 서서히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좀 이 개인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해 줄지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체크해볼 두 가지 테마, 첫 번째는요, 바로 핀테크입니다.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이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어제 이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이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핀테크는 사상 누각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정보 보안의 중요성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오늘장에서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라운시큐어가 3.5%, 그리고 안랩이 5%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닷컴도 4%대 상승이고요. 장 초반에 강했던 이니텍은 6,000원에서 저항받고 현재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은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장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던 KG 이니시스, 역시나 NC소프트 후광 효과 반영되면서 오늘장에 8%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요. KG 모빌리언스도 동반해서 강한 흐름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닥 키워드는 문재인입니다. 어제 강했었죠.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주자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보다 이 문재인 의원의 지지도가 좀 더 높게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훈풍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바른손 ENA,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모두 다 플러스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 모두 다 음봉입니다. 장중 고점 대비로 좀 밀려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중 변동성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